캔들 차트, 이거 모르면 주식 매매에서는 안 됩니다. 빨간 캔들, 파란 캔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 중 어떤 차트를 봐야 할까요? 차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돈 버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캔들 차트를 완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캔들 차트의 기본 개념과 일봉, 주봉, 월봉 차이점, 그리고 활용법과 상승과 하락 패턴에 이어서 실전 매매 전략까지 끝까지 보시면 주식 매매 실력이 올라가실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캔들 차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양봉이라고 부르고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캔들이라는 건 양초를 의미하는데 마치 이 캔들 차트 하나하나가 양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캔들이라고 부르고, 빨갛기 때문에 양봉, 파랗기 때문에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캔들은 기본적으로 몸통과 꼬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모양들이 다 달라서 어떤 모양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 개장이 딱 할 때가 9시입니다. 9시에 정해져 있는 가격이 바로 시가라고 부릅니다. 이 시가 대비 장중에 만약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 장중 제일 밑에 가격이 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중에 다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갈 때 장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구간을 고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 오후 3시 30분에 딱 결정짓는 가격이 종가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에서 개장할 때 가격, 시가보다 주가가 올라서 종가 가격이 높게 끝나면 이렇게 시가 대비 종가가 높을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는 빨간색으로 양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시가 대비 장중에 오르면은 당연히 그 구간이 장중 고가가 될 것이고, 또는 시가가 가장 높으면 시가가 고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쭉 떨어지면서 제일 낮은 가격이 저가이고 제일 낮은 가격이 시가이거나 종가가 제일 낮은 가격이면 시가가 저가가 될 수도 있고 종가가 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가 대비 떨어졌다가 결국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3시 30분에 가격이 결정될 경우, 요걸 이제 음봉이라고 불러서 파란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양봉은 상승, 파란색 음봉은 하락이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방금 전에도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캔들은 크게는 몸통과 꼬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몸통은 시가와 종가하고의 차이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통입니다. 시가 대비 종가가 상승을 했느냐, 시가 대비 종가가 하락했느냐,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가 멀리 하락했느냐 높게 상승했느냐에 따라서 몸통이 크냐 작냐가 결정될 수 있어서 그날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강했는가를 의미하는 건 몸통입니다. 반대로 꼬리라는 거는 장중에 저가를 찍고 올라왔다라든지 고가를 찍고 내려왔다라든지 변동성, 사람들의 투자 심리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마지막 캔들을 보게 되면 시가 대비 종가가 높게 상승해서 몸통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살짝 있긴 있습니다만 꼬리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가 높은 몸통이 큰 양봉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 캔들을 만약에 분봉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봉 차트를 눌러보면, 자, 오늘의 시가가 바로 여기였고요. 장중에 잠깐 하락했습니다. 아주 저가가 짧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장 마감 때까지 이렇게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자, 시가에서 저가는 아래 꼬리가 짧았고 그 다음에 종가까지 쭉 상승했고, 종가가 결국은 장중 고점을 기록한 캔들 형태라서, 자, 오늘 하루 바로 시가 대비 종가까지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봉 캔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분봉의 흐름이 어땠는가를 예측할 수 있고, 몸통과 꼬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 오늘 상승이었느냐 하락이었느냐 또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매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바로 캔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캔들의 경우는 결국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봉 캔들에서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 있고, 윗꼬리가 짧은 바로 삿바형 캔들이라는 게 있고, 아랫꼬리가 짧은 삿바형 캔들이라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이라는 게 있으며, 윗꼬리 아랫꼬리 다 있는 십자형 캔들 또는 양꼬리 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봉에도 6개의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음봉에도 6개의 캔들이 있어서 각각의 캔들 12개의 캔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캔들 차트를 보면서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몸통은 방향성이고 꼬리는 변동성, 즉 투자자들의 심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각각의 캔들들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캔들을 보게 되면, 자, 시가 대비 장중에 높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5,720원에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하락을 한 다음에 종가는 5,390원에서 끝났습니다. 자, 시가 대비 종가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강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구간 꼬리에서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승은 상승인데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꼬리가 짧은지 긴지에 따라서 매도 심리가 강하다, 아니면 매도는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은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꼬리가 있는 삿바형 캔들의 경우는 상승은 하되 경계감 매물이 있는 캔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버넥트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캔들이 요렇습니다. 자, 시가 대비 장중에 고점까지 많이 올라갔는데요,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캔들의 몸통이 작아졌습니다. 자, 시가 대비 종가가 높긴 높으나 앞서 봤던 오리엔트 전공보다는 캔들의 몸통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으로 가려다 말아버린 거고, 윗꼬리가 긴 거는 그만큼 매도가 많이 눌러버렸다라고 보셔야 돼서,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는 물려있기 때문에 빨리 팔고자 하는 심리가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세력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캔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망치형 캔들의 경우는 세력의 매도 가능성으로 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캔들이어서 양봉이지만 매도세를 의미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캔들 뒤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메세이상이라는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가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끌어올리면서 종가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건 하락을 하는데도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올렸다, 이 매도 물량을 잡아먹을 만큼의 저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차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윗꼬리 캔들 대비 아랫꼬리가 있는 캔들들은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매수세가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아랫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매수세가 강하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꼬리가 길면 망치형 캔들이 되고, 꼬리가 짧으면 아랫꼬리 삿바형 캔들이 됩니다. 이렇게 꼬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였는가,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확 끌어올려서 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요,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습니다. 시가 대비 하락했다가 반등도 했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중립적으로 끝난 캔들입니다. 자, 이렇게 양꼬리 캔들 또는 십자형 캔들, 십자형 캔들은 참고로 이렇게 몸통이 작은 거를 십자형 캔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몸통은 있는데 윗꼬리 아랫꼬리 있는 거를 양꼬리 캔들이라고 합니다. 요 캔들이나 결국은 중립적인 캔들의 성격이 강하다,
이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힘도 있지만 아래로 가고자 하는 힘도 있어서 보통은 이 다음에 주가가 계속 이 구간을 머물려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숲이라는 종목을 보면 장대 음봉이죠. 시가가 9시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하락해서 3시 30분에 종가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꼬리도 없고요. 몸통 하나만 있는 장대 음봉입니다. 자, 일방적인 하락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요 캔들을 분봉으로 바꿔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어땠는가가 보입니다. 9시 개장할 때 여기였죠. 개장할 때 이 가격에서 종가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매우 강해서 다음 날까지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자,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9시 시가가 땅 하자마자 여기입니다. 잠깐 올라서 윗꼬리를 만들었고요. 잠깐 오르다가 다시 도로 떨어지면서 하락해버렸습니다. 자, 음봉 삿바형 캔들인데 윗꼬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매도세를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 누군가 팔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는데 누가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도 빨리 팔아야 되나 하면서 갑자기 매도가 붙어가면서 종가까지 장 끝날 때까지 하락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음봉 삿바형은 역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장중 하락세가 셌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실제로 분봉 어떻습니까? 개장 딱 하자마자 잠깐 올라갔다가 끝날 때까지 떨어져 버렸죠. 그만큼 매도세가 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꼬리가 길고 음봉입니다. 자, 시가는 여기서 출발을 딱 했습니다. 9시 개장하자마자 딱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쫙 떨어지는 겁니다. 매도가 엄청 많이 쏟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매도세를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꼬리가 길게 달린 겁니다. 음봉은 음봉이지만 누군가가 매수한 흔적, 변동성의 크기를 꼬리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누군가가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담겨있는 캔들, 꼬리의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음봉이었더라도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봉에서 우리가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은 양봉이지만 매도세가 세다라고 이야기했다시피, 반대로 음봉에서는 아랫꼬리가 긴 캔들은 매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캔들도 있습니다. 시가가 딱 개장하고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거기서 확 매도가 뱉어지면서 윗꼬리가 길어진 겁니다. 자, 윗꼬리가 긴 캔들, 이거는 마치 별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서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자, 유성형 캔들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자,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은 어떤 흐름이었는가? 자, 개장을 하자마자 시가는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탁 올라갔는데 종가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매수가 잠깐 들어왔다가 도로 팔아버리는, 마치 단타 칠 사람들은 단타 치고 오늘 하루 만에 팔겠다라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 또는 누군가가 매수는 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누군가가 막아버렸거나 강하게 매도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캔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하락 패턴을 우리가 다시 한번 PPT를 보시면, 자, 양봉 요런 캔들들은 대체로 상승형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긴 캔들, 영망치형 캔들은 세력의 매도 또는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음봉 삿바형, 아랫꼬리 음봉 같은 경우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음봉의 유성형 캔들하고도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에 양봉들, 특히 아랫꼬리가 긴 양봉의 경우는 매우 강한 매수세를 의미한다라면, 음봉에서도 여기가 매도세의 성격이 있는 반면에 아랫꼬리가 긴 음봉, 바로 이거는 교수형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요 교수형 캔들은 아랫꼬리가 길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마치 세력이 매집을 한다라든지 누군가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봐서 상승 신호 패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형 캔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반대로 하락형 캔들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런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로 차트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도 내가 이 차트를 가지고 지금 매수할 자리인지 매도할 자리인지를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캔들 차트를 볼 때 일봉 차트를 볼 거냐 주봉 차트를 볼 거냐 또는 월봉 차트를 볼 거냐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봉 차트는 당일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흐름을 보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이 보통 일봉 차트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립 캔들이 나왔다가 다음날 바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일봉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한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말 매수해서 하락하면 빠르게 손절매를 해야 될 거고, 반대로 매수를 했다가 올라가면 그만큼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면 안 되고 정말 짧은 매매 가지고 우리가 3% 오프만이라도 먹고 빠진다라든지 또는 3% 5% 떨어지면 손절매를 결정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고 내일 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일봉 차트이고요. 자, 주봉 차트는 뭡니까? 요 캔들 하나가 바로 최근에 캔들 5개의 흐름을 묶어서 만든 캔들입니다. 그래서 주봉은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일봉의 캔들 5개가 주봉의 캔들 하나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주봉 캔들 하나만 해석을 잘해도 일주일 동안 캔들 5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흐름이 파악이 되고요. 자, 그러면 주봉 차트를 통해서 다음 주 주봉이 상승할 건지를 알 수 있다라면 앞으로 일주일 뒤에 주가의 흐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윙 투자자라든지 중장기 투자자들이 바로 주봉 차트를 보고 한 주의 흐름을 파악하고 보통 단기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의 매집 패턴을 확인할 때 쓰는 게 바로 주봉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또 다르게 주봉 차트의 캔들 4개 또는 5개를 하나로 묶으면 바로 월봉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의 경우는 바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큰 추세를 분석해서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장기적인 흐름이라든지 업황을 본다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탈과 같이 보면 매우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월봉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월봉 차트를 가지고 보통은 장기 추세가 무너진 종목인지 또는 장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인지를 보면서 매매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면 길게 상승했었던 건 2009년이고 2009년 이후로 2019년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요 안에서 횡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이 구간이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큰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막히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려운 차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월봉의 장기 추세를 보고 내가 지금 담아도 될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서 길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실전 매매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캔들 차트가 아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정말 여러 개의 캔들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캔들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매매를 하실 때는 첫 번째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캔들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 거래량이 없는 캔들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날 거래가 많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캔들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해석하면 정말 피로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일봉 차트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캔들들을 기준으로 기준봉을 세운 다음에 이 캔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떨어진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아마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TV 방송에서 잘못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량 거래량이 나온 양봉이 나오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에이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으니까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 라파스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이 길게 나왔다가 자 여기서 상한가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자 한 달 이상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이상을 고생하고 2달까지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3달째에 겨우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나마 양호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타코링크라는 기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자,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또 큰 양봉과 거래량이 증가해도 그 다음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거래량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나온 캔들을 기준으로 이걸 그 뒤에 어떻게 주가를 만드느냐를 보는 기준봉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나오는 캔들을 첫 번째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지금 TCK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틀을 걸쳐서 양봉과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보통은 이런 것들은 캔들 2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이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약간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캔들이라고 이해하면 양봉 삿바형 캔들이 되는 거고요. 거래량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자,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보통 이 캔들의 몸통을 몸통의 절반을 깨트리지 않고 보통 요 구간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눌림목이 나오면 보통은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봉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봉을 찾은 다음에 이 양봉 캔들을 반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이 캔들이 하나라고 했을 때 영망치형 캔들만 꼬리가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다음에 주가가 눌렸을 때 이만큼 빠졌다. 그러면 영망치형 캔들이 되겠죠. 이러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영망치형 캔들을 제외하고는 삿바형 캔들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것처럼 이 캔들 몸통의 절반 이상을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서 일봉상 이런 캔들을 가지고 실전 단기 매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봉상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주봉 차트에서 이런 눌림이 나온다라면 스윙 중장기 투자자로서 저점 매수가 돼서 강한 양봉을 통해 주봉의 트렌드 변화를 찾아내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요 캔들들의 12개밖에 안 됩니다. 12개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캔들 차트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봉은 단기 매매, 주봉은 중기 스윙 투자, 월봉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캔들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매매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